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을 떠올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대부분 결과와 성과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 내 명함에 적힌 직책, 남들이 아는 대학 이름, 집의 크기와 위치, SNS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반응.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두 합산해서 조용히 스스로에게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나는 왜 아직도 여기일까? 이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겉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금강경은 여기에서 아주 단호한 한 문장을 꺼냅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무릇 있는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다. 여기에는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날카로운 통찰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금강경이 허망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금강경이 성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실력을 키워서 성취를 이루는 것, 책임을 다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 모든 것은 삶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라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문제는 그 성과들을 나라는 존재와 1대1로 동일시해버릴 때 시작됩니다. 실패한 프로젝트는 곧 실패한 나, 실직한 순간은 곧 쓸모없는 나, 특별한 성과가 없는 시기는 곧 뒤처진 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성공과 실패는 더 이상 그냥 사건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판정이 됩니다. 성과는 원래 내가 한 일일 뿐인데 어느새 내가 누구인가가 됩니다. 여기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금강경이 말하는 이 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식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성적표에 찍힌 숫자, 연봉과 계좌의 잔고, 직함과 직급, 남들이 나를 기억하는 몇 가지 이미지, 이 모든 것은 나를 둘러싼 모양들입니다. 어떤 시기에는 이 모양들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성적이 받쳐주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직함이 있으면 사람들이 내 말을 좀 더 진지하게 들어주기도 하고, 돈이 있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분명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들을 열심히 만들고 지키고 꾸며갑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용히 선이 넘어갑니다. 이 숫자가 없으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 타이틀이 떨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남들이 나를 이렇게 봐주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될 때 성과는 더 이상 단순한 숫자나 역할이 아니라 존재의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잠깐 부처님 당시의 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바라문이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고 배달을 모두 외우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고 그 역시 자신의 지식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 공부해왔고 수많은 경전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룬 성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외운 경전들은 분명 훌륭하다. 하지만 그 지식이 그대의 교만을 키우고 다른 이들을 낮춰보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대를 묶는 사슬일 뿐이다. 그대가 아는 것과 그대라는 존재는 같지 않다.
바라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식이라는 성과에 자기 존재 전체를 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쌓아온 학벌, 경력, 재산, 명성,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 자체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내 마음을 가장 조이는 상, 그 모양은 어떤 모습인가요? 앞서 본 이 구절, 범소유상 계시허망, 모든 상은 허망하다.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 다 소용없어. 어차피 다 허망한데 뭘 그렇게 애써. 일도 공부도 사랑도 결국 다 의미 없는 거잖아. 이건 금강경이 말하는 허망함이 아닙니다. 이건 상처받은 마음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냉소와 포기에 가깝습니다. 금강경의 허망에는 이런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양일 뿐이다. 그러니 그 모양에 너의 전 존재를 걸지 말아라. 모양이 깨져도 너라는 존재 전체가 부서진 것은 아니다. 허망하다고 보기 시작할수록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양은 지금뿐이구나. 이 시기, 이 조건, 이 얼굴, 이 만남은 다시는 똑같이 오지 않겠구나. 이런 감각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허망함을 본다는 것은 다 필요 없어가 아니라 이 한순간이 돌아오지 않음을 안다에 가깝습니다. 외적 성과에 대한 집착은 우리 마음만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도 서서히 왜곡시킵니다. 첫째, 사람을 숫자와 타이틀로만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느 학교를 나왔지? 연봉은 어느 정도일까? 지금 무슨 일을 하지? 이 정보들만으로 한 사람의 가치를 대략 가늠하려 듭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과정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나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친한 친구의 성공 소식이 축하와 기쁨이 되기보다 내 안의 결핍을 더 크게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갔는데 나는 왜 아직 여기일까? 축하는 입으로 하면서 가슴은 꽉 막혀버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처님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리불 존자와 목걸련 존자는 부처님의 양대 제자로 불렸습니다. 사리불은 지혜가 뛰어났고 목걸련은 신통력이 탁월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두 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저분들처럼 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에게는 사리불의 길이 있고 목걸련에게는 목걸련의 길이 있다. 그대에게도 그대만의 길이 있다. 다른 이의 성취를 보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자신의 길을 부정하는 일이다. 각자의 꽃은 각자의 때에 핀다. 그 젊은 비구는 나중에 부처님 당시 가장 뛰어난 설법가 중 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씨앗입니다. 장미 씨앗이 연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듯이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꽃이 있습니다. 셋째, 도와주는 일마저 성과 중심이 됩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도 이게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될까? 이 경험을 나중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물론 현실에서 이런 계산이 완전히 없어지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계산과 효율로만 움직일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이런 허무감에 빠집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자원인가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이런 순간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사람 자체보다 이 사람이 가진 정보, 능력, 인맥, 타이틀이 더 먼저 떠오르는 순간이요. 그게 바로 성과 중심의 상이 관계를 집어삼킨 상태입니다. 금강경은 외적 성과를 향한 우리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앞서 본 그 한 문장, 범소유상 개시어망. 모든 모습은 다 허망하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일의 결과가 당신의 인격과 가치를 완전히 규정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조금 더 깊이 믿게 되면 삶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실패했을 때 나는 끝났다 대신 내가 한 시도 하나가 여기서 끝났구나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과가 잘 나왔을 때도 이제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됐어. 대신 이 결과가 나와 몇몇 사람들에게 당분간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조금은 가볍게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눈부신 성취를 했을 때 부러움과 위축감에만 갇히지 않고 저 사람의 길이 그렇듯 나에게도 나만의 길이 있겠지라고 말할 힘이 조금 더 생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 왕자였을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궁전, 재산, 권력, 아름다운 아내, 사랑하는 아들. 하지만 어느 날 4가지 모습을 보셨습니다.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수행자.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이 모든 것, 이 지위, 이 건강, 이 젊음은 언젠가 사라진다. 이것들이 나를 규정하는 전부라면 그것들이 사라질 때 나는 무엇이 되는가? 그래서 그분은 궁전을 떠나셨습니다. 성과와 지위를 내려놓고 진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 하지만 그 허망함을 아는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 허망함을 안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재정렬하는 일입니다. 결과가 아무 의미 없다가 아니라 결과는 중요하지만 사람 하나의 전체를 말해주지는 못한다. 성과가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성과 이전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가 더 먼저다. 성공과 실패의 모양이 허망하다는 것을 조금씩 체감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사람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타인의 성과를 볼 때 이제 우리는 겉모양만 보지 않습니다. 저 숫자 뒤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겠지. 저 타이틀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포기와 선택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남의 성공이 그저 부러운 대상이 아니라 존중과 이해의 대상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타인의 실패를 볼 때도 조금 다른 마음이 됩니다. 저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은 어땠을까? 지금 이 실패를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이렇게 보면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성과의 상이 조금 옅어지는 만큼 그 사람의 인간적인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과의 잣대로만 자기를 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길을 선택한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가? 조금 촌스럽고 조금 느리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질문들이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으로 자기 자신을 재고 계신가요? 여기까지가 5강에서 함께 나눈 범소유상 계시어망과 외적 성과에 대한 집착의 정리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래, 겉으로 드러난 상들은 허망하다는 걸 알겠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나? 무엇을 기준으로 나와 타인을 바라봐야 하나? 모든 상이 허망하다면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걸까요? 금강경은 냉소와 무기력을 가르치는 경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걸음을 제안합니다. 상은 허망하다. 그러니 상 너머를 보아라. 겉모양에 붙은 숫자와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다시 볼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다음 시간의 주제입니다. 6강, 있는 그대로 보기. 6강에서는 이 질문들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은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 아니면 사실을 더 정직하게 보는 또 다른 방식일까? 사람을 볼 때 연봉, 학교, 성과표를 잠시 뒤로 미루고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삶을 본다면 우리의 말과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나 자신을 볼 때 성공과 실패의 상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는 한 사람으로 본다면 내 마음속 자기 혐오와 비교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까? 6강에서는 있는 그대로 보기를 추상적인 명상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연습으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먼저 상을 떠올리는 대신 눈앞의 표정, 숨, 말투를 조용히 지켜보는 연습. 나 자신을 대할 때 성과를 묻기 전에 요즘 나는 어떤 마음인가를 먼저 물어보는 연습. 하루를 돌아볼 때 잘한 일, 못한 일의 리스트보다 오늘 내가 진심이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연습.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어디였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을 가장 조이고 있는 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학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통장 잔고일 수도 있고, SNS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